토트넘의 메디슨 영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이 이제 메디슨의 거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은 4천만 파운드에 대한 이적료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남은 것은 최종적인 세부사항 약간만 남아있고 세부사항이 합의가 되면 서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이미 토트넘과 개인 합의에 100% 동의를 했습니다. 곧 메디컬 테스트가 잡힐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Here we go soon 이적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메디슨은 일단 토트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에릭센이 떠난 이후에 볼을 전개해주고 그리고 전방에서 해리케인을 제외한 제3의 선수가 뛰어나가는 손흥민 혹은 전방으로 움직여주는 케인, 클루셉스키 이런 공격수들한테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드디어 생긴다 라는 점에서 메디슨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매우 좋거든요. 특히나 이 메디슨은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습니다. 일단 메디슨 중앙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 가능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어디든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트넘이 가장 부족한 게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해리케인도 앞선에서 득점에 집중했을 때 그럴 때가 당연히 해리케인의 진가가 더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해리케인이 특히나 토트넘의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전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리케인도 내려오고 해리케인이 안 풀리면 심지어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메짤라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디슨이 오면 얼마나 많이 뛰는 선수냐, 2018-2019 시즌 이후로 어떤 위치에서 뛰었냐 이걸 살펴보면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서도 뛰었습니다. 2선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 소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최전방 공격수에도 일정 부분 뛰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의 히트맨만 봐도 메디슨이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메디슨이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더에서 에릭센이 나간 다음에 은돔벨레, 로셀소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들을 영입했던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볼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선수들이 다 실패를 겪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메디슨의 이적설이 실제로 나왔는데 메디슨이 아니라 조금 더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히살리송이라던가 아니면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비수마라던가 이런 쪽을 선택을 하면서 조금은 투박하지만 연결고리가 부족한 이러한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메디슨이 온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였던 패스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슨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4-3-3 내지는 4-2-3-1 전형에서 메디슨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요, 좌우 측면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할 때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둘 다 뛸 수가 있죠. 그리고 메디슨이 양발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든 자유롭게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좋고, 이제 손흥민 선수랑 좀 궁합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메디슨이 약간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공격을 할 때 메디슨이 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확실히 체크를 한 다음에 시야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확보해 놓고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의 패스와 손흥민의 공간 침투 요게 나오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마치 과거에 에릭센과 손흥민의 조합처럼 아주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만약에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당연히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 온다면 뭐 케인만큼의 엄청난 패스 능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레스터시티에서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요. 레스터시티가 어떤 팀이었냐? 기본적으로 제이미 바디, 하비 반스 이런 선수들이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었어요. 특히나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는 라인 브레이킹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죠.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근데 이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처음에 메디슨이 중앙 미드필더에서 많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레스터시티에서도 메디슨이 중앙 미드필더였어요. 그리고 요 왼쪽에는 틸레망스가 나왔었죠. 틸레망스, 메디슨 요 두 명의 선수가 나오다가 최전방에 이제 아무래도 제이미 바디나 하비 반스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레스터시티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메디슨의 패스가 키패스를 만드는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아예 메디슨을 조금 더 올려 쓰자. 그래서 틸레망스를 내려서 틸레망스가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고 앞선에서는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확실하게 키패스에만 집중하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줘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 먹혀 들어가면서 레스터시티가 메디슨을 시작으로 반스나 바디에가 마무리하는 이러한 전술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오른쪽에 배치될 텐데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으니까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와서 뛸 때는 앞쪽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 뭐 이에나초라던가 하비반스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늘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디슨에게 무조건 패스를 넣어주면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킬러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하비반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비반스가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의 패스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메디슨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측면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때 메디슨이 볼을 받는 순간 앞쪽을 바라보니까 앞쪽에서 제이미 바디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바디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저 뛰어나가는 선수가 제이미 바디나 반스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면 당연히 득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메디슨의 저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서 넣는다 라는 패턴이 너무나 상상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왼쪽에서도 뛰고 오른쪽에서도 뛰고 중앙에서도 뛰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에서 뛰다 보니까 메디슨이 약간 오른쪽에서 쳐져서 플레이할 때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약간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잘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돌아선 다음에 볼을 몰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 장면은 결국엔 슈팅을 한 장면이지만 반대편에 반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뛰어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토트넘이라면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예리하게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패스 궤적은 오른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디슨이 데브라이너가 맨시티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그러한 구질을 아마 손흥민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메디슨의 기록을 보시면요. 그 토트넘이 너무나도 원하던 선수예요. 압도적입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메디슨 1위, 키패스 횟수 메디슨 1위, 심지어 두 번째로 많았던 듀스버리 홀과 30개 차입니다. 키패스, 어시스트 당연히 1위,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 당연히 1위 메디슨.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레스터시티가 공격을 할 때 무조건 메디슨을 거쳐서 메디슨이 키패스, 메디슨이 패스, 메디슨이 크로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토트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이널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슨이 온다는 건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케인이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풀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리 케인의 영향력이 큰 팀이었어요, 볼을 전개할 때. 그래서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 한 가지 패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팀들도 토트넘을 상대할 때 해리 케인에게 붙어버리면 해리 케인이 아무리 해리 케인이라도 집중 마크를 모두 다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해리 케인만 막으면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아무리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가봐야 해리 케인 쪽에서 패스가 안 오면 뛰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게 토트넘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해리 케인이 남는다는 가정하에 메디슨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해리 케인에게 수비가 집중되어 있을 때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줄 때 수비가 분산돼요. 이러면 해리 케인이 좀 더 여유 있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루트,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 연결고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메디슨의 영입은 해리 케인의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그런 부담을 분산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메디슨이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가 레스터시티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였어요. 근데 보통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가 많으려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려와 주는 활동 반경이 넓어야 된다는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토트넘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도 부족했었거든요.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비수마, 스킵, 호이비에르 이런 선수들이 드리블 능력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제 메디슨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지난 시즌처럼 볼을 받으러 내려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메디슨이 중간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메디슨 또한 엄청나게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시티에서도 원래는 메디슨과 틸레망스 두 명이 중앙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메디슨을 올려서 틸레망스가 후방 빌드업을 전담을 하고 메디슨은 전방에서 사실상 파이널 패스에 집중하는 이러한 형태로 레스터시티도 공격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의 장점도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키패스나 최종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이러한 데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득점을 직접 기록하는 이러한 플레이도 메디슨이 강점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여전히 수비라인과 수비라인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볼을 잘 전진시켜서 앞쪽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어떻게 건네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비카리오라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영입했으니까 이제는 수비라인과 중원라인에 좀 더 발밑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볼이 앞쪽으로 전개만 되면 메디슨을 중심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 공급을 잘해줄 수 있는 구도까지는 만들어놨다,